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게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잠시 쉬어가는 공원, 이런 공간들은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보통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곤 하죠. 지금 보시는 이 낡은 놀이터, 어떠세요? 그냥 단순히 오래돼서 낡아 보이는 걸까요? 어쩌면 이건요, 우리 도시 공간 자체가 시대에 좀 뒤처지고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조용한 경고 아닐까요? 네, 그럼 저 놀이터가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 과연 뭘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우리 공간이 마주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린이 놀이터, 청소년 도서관, 이런 식으로 딱 특정 세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셔도 그냥 벤치에 멀뚱히 앉아만 계셔야 하고, 또 청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요. 결국 모두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는 소외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독일 뉘른베르크의 한 공원을 좀 보세요. 여기가 처음에는요, 노인 전용 운동 공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아니, 왜 우리 아이들은, 왜 우리는 같이 즐길 수 없는 거죠? 하고요. 바로 그 요구들이 모이고 쌓여서 지금은 모든 세대가 함께 웃고 운동하는 정말 활기 넘치는 공원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시민 참여가 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멋진 사례잖아요? 이게 단순히 공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거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거든요. 인구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까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인 셈이죠. 네, 우리 도시를 뿌리째 뒤흔드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둘째, 점점 말라가는 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 바로 이 압박들이 이제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압박부터 볼까요? 바로 인구 변화입니다. 20.6%.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불과 몇 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똑딱거리고 있는 시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압박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보세요. 돌봐야 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도로 깔고 공원 만드는 데 쓸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필요는 커지는데 돈은 마른다. 이 모순적인 상황.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있었죠. 바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놨어요. 지금 보시는 이 붉게 물든 지도처럼요. 도시의 혈관이 막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멈춰섰던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위기는 우리의 발걸음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은 뚝 떨어졌는데 반대로 우리 동네에서 가볍게 탈 수 있는 자전거 같은 개인 이동수단은요, 세상에 무려 196%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생활 반경이 도시 전체에서 우리 동네 중심으로 확 좁혀졌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동네 중심의 변화. 여기서부터 도시 계획의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개념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사는 집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15분만 가면 직장, 쇼핑, 병원, 공원, 학교까지 내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겁니다. 거대한 도시 하나가 아니라 내 삶에 딱 맞는 작은 동네들이 여러 개 모인 그런 도시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프랑스 파리나 호주 멜버른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은 이런 자족적인 동네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청사진인데요. 한번 보세요.
주거단지 바로 옆에 사무공간이랑 상점이 붙어 있고 그 사이사이를 푸른 녹지랑 자전거 도로가 쫙 연결하고 있죠. 모든 게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서 굳이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동네. 바로 이게 15분 도시의 핵심인 겁니다. 자, 청사진은 정말 멋지죠. 그럼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 실용적인 방법론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디자인의 가장 바탕에는요,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철학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분을 위해서 나중에 막 낑낑대면서 경사로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턱이나 계단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노인이든 아이든 심지어 외국인이든 그 누가 와도 별다른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집의 의미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잠만 자고 물건 쌓아두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사무실도 됐다가 헬스장도 됐다가 학교도 되고 또 유일한 안식처까지 이제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공간이 된 겁니다. 건축가들은 또 이런 변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평범한 현관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클린스루 설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외부의 오염물질을 집안까지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관에서 바로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동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위생과 공간 분리, 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아파트 평면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거 다 좋은데 돈은 어디서 나죠? 맞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공공 예산으로 이 모든 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민관협력 사업, 우리가 흔히 PPP라고 부르는 해법이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돈만으로는 힘드니까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BTO는 고속도로처럼 통행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모델이고요. BTL은 학교처럼 직접적인 수익은 없지만 정부가 시설을 빌려 쓰고 임대료를 내줘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수익 구조를 달리해서 다양한 공공사업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 민간 협력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한 사례가 바로 옆 나라 일본에 있습니다. 낡고 사람 없는 공원을 민간의 아이디어로 되살리는 PFI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거 정말 기발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첫째, 지자체가 먼저 우리 공원을 멋지게 개발해줄 기업 찾습니다 하고 공고를 내요. 둘째, 그럼 선정된 민간 기업이 공원 안에 아주 멋진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돈 버는 시설을 짓고 운영을 합니다. 셋째, 그 대신 거기서 번 돈의 일부를 공원 전체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는 데 다시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시민들은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더 좋은 공원을 이용하게 되고 기업은 돈을 벌고 정부는 예산을 아끼고 모두가 이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모델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가 모든 연령,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품어주고 미래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어쩌면 아주 작은 것, 바로 우리 동네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일지도 모릅니다.